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설명드릴 잡담의 김기진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제가 한 3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공 취업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합격한 자기소개서가 한 25,000여 개가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직무를 선택을 하게 되면 관련해서 여러분의 딱 맞는 합격한 자소서들이 여러분의 자소서를 좀 더 차별화 있게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이번 시간은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기소개서는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 여러분 입사 서류 통과하면 면접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면접을 일단 보려면 입사 서류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역량을 드러내는데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자기소개서인데요. 자기소개서를 아무리 역량이 많이 뛰어나도 결국은 전혀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그 글로써 역량이 있음을 드러내줘야 되는데 그게 또 만만하지 않아요.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누군가에게 역량을 보여주는 설득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인데 그거를 어설프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불과 3초, 5초 안에 자소서가 털려요. 털리는 거 아시죠? 왜 그래요? 인사 담당자들은 인재를 뽑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이 친구는 정말 한 번 더 검토하거나 이 친구는 정말 면접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뭔가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바쁘죠. 그냥 탈탈 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역량을 수도 있게 정리한 거를 설득력 있게 표현해 줘야 되는데 일단 자기소개서 어떤 잘 쓴 자기소개서 탈탈 털리는 자기소개서 그런 거 한번 보고 한번 넘어갈게요. 자, 혹시 이렇게 자기소개서 쓴 분들 있을까요? 글의 내용에 3줄이든 4줄이든 A4 용지 한 줄이든 그 안에서 어때요?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 딱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안 드러나면 볼 일이 없잖아요. 그죠? 한순간에 딱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자기소개서를 보여지게 쓴다라는 거는 그건 망합니다.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눈에 들어와야 그 다음에 볼 거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보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소개서가 한눈에 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의 역량이 바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1대기형, 9회형 역량이 드러납니까? 아니란 얘기죠. 한번 더 볼까요? 자랑형, 경력, 나열형 아무리 본인이 어떤 성적이나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그 경험의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역량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설득력 있게 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 성공자소서 한번 볼까요? 성공자소서. 여전히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유로운 영혼을 키우면서 역량이 드러나요? 의외로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본인 여러분들의 경험을 떠올리기 위해서 이런 생각들은 하겠죠. 하지만 이런 거를 쓰면서 어때요? 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스토리 있게 뭔가 다듬어서 역량을 갖다가 어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A사 인사팀장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지원한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그죠? 역량과 역량 어때요? 질문에 자기소개서 질문해 보면 다 의도가 있죠. 얼마나 고민을 해서 그런 거를 질문을 갖다 만들었겠습니까? 보통 구조화 질문이라고 하는데 질문의 의도와 답변한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추가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런 걸 가지고 실제 역량이 있다 없다 실제 그러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떠한 역량을 갖다 표현해낼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걸 어때요? 질문하고 연관성 있게 표현해내야죠. 보통 우리는 경험에 대해서 그죠? 직무와 유사한 경험을 갖다가 얘기를 해줘야 감을 잡을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걸 하게 되면 접근할 수가 없겠죠. 더더욱 어때요? 유사 경험 중에 성공한 경험을 접근하게 되면 이를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겠죠. 자,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연관성 있게 관련된 경험을 갖다가 연관성 있게 표현해 내달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에 뭐예요?
자, 드러내란 얘기죠. 드러내라. 드러내는 게 어때요? 설득해달란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어때요? 알아먹게 뭔가 명확하게 써달란 얘기죠. 우리는 보통 그거를 스타 구조화해서 무언가 표현해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스타 구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감 가는 문장. 거의 50% 이상의 인사 담당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게 1번입니다. 땡땡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 땡땡 기간 동안 땡땡을 준비했다. 명확하죠. 이런 내용을 거의 50% 이상 인사 담당자가 주요하게 보고요. 그 외 20, 30% 정도가 책임감, 극복, 긍정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보죠. 자, 특히나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쓸 때 이 세 가지를 주목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 주도성입니다. 주어진 상황들이 우리가 이 상황들이 워낙 지금은 환경 변화가 다변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전에 겪었던 상황들이 아니라 굉장히 새로 접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 준 것만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파악했던 얘기는 뭐예요?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죠. 문제가 있다 판단하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분석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원인의 그죠? 가장 주요한 원인이 뭔지 또 그러한 원인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 솔루션을 제시할지를 누가 판단해내요? 본인이죠, 본인. 특히나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자, 그런 일을 누가 잘하느냐? 결국 자기 주도성이 있는 친구들이죠. 그죠? 그리고 결국 뭐예요? 그 일을, 그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기소개서는 어때요? 일관성 있게 표현이 돼야 신뢰를 하죠, 우리는. 그죠? 이 세 가지 키워드 잊지 마시고요. 자, 아닌 것은 진짜로 아닌 것. 이건 뭐예요? AI 자소서 다 골라냅니다. 이런 부분들. 엄격하신, 뽑아만 주신다면 등등등.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어때요? 역량이 있다 없다를 뽑아내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되죠. 그 얘기 뭐예요? 절대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항들. 자, 그럼 다음에 설득되는 스토리가 뭘까? 자, 스토리텔링은요, 일단 상대를 명확히 판단해야 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미션, 그죠? 비전, 그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 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또 지속적으로 끌어가기 위해 뭐가 있어요? 조직 문화가 있죠. 조직 문화를 갖다가 한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핵심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각각의 핵심 가치, 3개에서 한 5가지가 있겠죠. 핵심 가치에 대한 정의와 그런 핵심 가치 내재화를 통해서 기대하는 행동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들을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의 강점 중에 어떤 강점을 가지고 접근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접근해 줘야겠죠. 그걸 어떻게 풀어요? 스타 구조로, 그죠? 먼저 시츄에이션, 상황을 명확히 하고, 그죠? 알아듣게끔, 그런 상황이었어 라고 그 상황을 어때요? 대여섯 줄 A4 용지가 아니라 길어야 2줄, 1.5줄에 명확히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툭 나타나야겠죠. 뭐래요? 역할이라는 걸 써야 되겠죠. 태스크 역할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액션.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가 결국은 역량 발휘가 나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 행동이 빠지게 되면 알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을 채용하는 이유는 그와 여러분이 유사한 직무에서 얼마나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를 유추해서 뽑아낸다는 말입니다. 그걸 뭘로 판단해요? 행동으로 판단하죠. 행동으로.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리절트, 결과죠.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결국 그 결과가 어때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역량을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이 또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라는 건 가장 좋은 건 수치적으로 뽑아내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그런 수치가 없다면 최소한 어때요? 정량이 아니라면 정성.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성찰을 얻었는지, 책임감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본인이 깨달음을 갖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눈여기만 한번 해봅시다. 앞에 첫째 상황 나왔죠, 그죠? 학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했고 안양에 있는 미스터 피자에서 6개월 동안 알바를 했습니다. 상황을 명확히 제시해 준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리고 태스크, 뭘 했어요? 홀에서 서빙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액션을 구체적으로 다 써냅니다. 아, 이렇게 했구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일정 수준 그 업에 대한 이해도나, 그죠? 수행할 역량들을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 결과 정도를 쓰게 됩니다. 한번 더 볼까요? 다른 상황. 네,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에 참가해서 블랙박스로 인한 차량 배터리 방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상황 제시. 주목되는 거는 팀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팀 과제, 자동차 차광막에 부착한 태양전지를 이용한 블랙박스 충전기를 만들었는데요. 아, 여기서 주목할 거. 본인이 담당한 건 전기 제어와 배터리 부분. 이거와 관련된 무언가 인재를 뽑으려고 했다면 어때요? 되게, 그죠? 굉장히 근접해 있죠. 그럼 어때요? 전기 제어와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맡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죠. 그 결과, 그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상황과 주도적인 역할, 그 주도적인 역할이 어떻게 행동으로 발현됐는지, 그러한 행동들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가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돼요. 혹시 자기소개를 썼던 분 한번 내용 보세요.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상황, 이거는 역할, 역할이 없네? 역할을 안 썼더니 행동이 없고 또 무언가를 행동한 거를 바라보듯이 또 상황처럼 써놨네? 결과는 또 명확하지 않고 어때요? 그렇게 쓴 자소서 역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국 자소서를 좀 더 다듬어서 그걸 가지고 핵심적인 걸 갖다 면접 상황에서 답변을 하는데 답변이 명확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에 무언가 자기의 이야기거리를 갖다가 모아놓고 그거를 스토리 구조로 라인을 만들어 가죠. 그 기본적으로는 구조화시키는 것, 상황, 역할, 행동, 결과라는 측면으로 정리해 놓고 그게 있어야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자기소개서를 전체 양쪽으로 볼 때 그래도 뭔가 역량과 좀 관련된, 그죠? 결국 직무겠죠? 직무와 관련된 게 대략 한 60-70% 정도는 차지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가는데 두 가지 기억하면 일단 좋습니다. 경험 리스트. 경험 리스트가 뭘까?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을 쭉 리스트업을 하는 거죠. 왜 해야 되느냐? 아무리 뛰어난 요리사를 하더라도 그죠? 재료가 없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재료가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그죠? 불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당연히 재료가 있어야지. 재료가 없이 어때요? 질문 딱 보고 한 줄 겨우 다듬어서 쓰죠. 마침표 딱 찍는 순간 어때요? 막막하죠. 왜 그래요? 그 다음에 쓸 재료가 없으니까. 그죠? 이것저것 재료가 있으면 한번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뭔가 다른 레시피를 가져와서 만들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재료가 없으니까 더 이상 접근할 방법이 없죠. 그죠? 그 재료를 만드는 게 바로 여러분의 경험 리스트를 쓰는 겁니다. 만약 1, 2학년이면 1학년, 2학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를 사소한 것도 다 써보는 거고, 그죠? 3, 4학년이라면 나머지 기간 1, 2학년 동안 1년, 2년 동안 어떠한 경험들을 해야 될지, 사실 그 정도 되면요 여러분이 직무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직무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단순 아르바이트라도 선택지를 가져가야죠. 본인이 여부를 다 가능하면 여러분이 선택한 직무와 연관성이 좀 있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경험 리스트를 작성하는 목적은 일단 진로를 1학년은 작성하다 보면요, 내가 역시 이 진로가 맞구나 이런 거고요. 그죠? 또 작성하다 보면 3, 4학년은 어때요? 이 진로가 맞구나. 왜 그래요? 여러분이 경험을 쓰다 보면 그 안에서 여러분이 독특하게 드러나는 성격, 역량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거를 통해서 진로를 보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확신이 있어야 자기소개서의 확신을 드러내요. 그게 역량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어때요?
면접 볼 때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외우는 게 아니라 질문마다 그 순간에 2, 3초 내에 여러분의 역량을 충분히 다 정리해서 어필할 수 있죠. 어필할 수 있죠. 그게 경험 리스트의 출발입니다. 그죠? 자, 그걸 작성하다 보면 어때요? 그걸 가지고 재료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죠.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는 건 뭐예요? 질문을 하나 판단을 하고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이 되면 어때요? 의도에 관련된 경험을 3개, 많으면 5개, A, B, C, D, E 그 중에 B일까 C일까 매칭을 시켜야죠. 어떤 거요? 적합한 거를 갖다 매칭을 시켜야죠. 그 과정이 없으니까 자기소개서를 경험 하나 놓고 이것저것 계속 울고 먹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발생을 하죠. 그런 내용이 있어야 면접 준비도 자신감 있게 하겠죠. 자, 그래서 경험 리스트는 사소한 거라도 다 빠지지 않고 씁니다. 느닷없이 토요일 갑자기 잠이 깼네? 여행이나 갈까? 가세요. 그런 거 써도 됩니다. 그죠? 무언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어떤 환경을 벗어나면서 새롭게 보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양념으로서 자기소개서에 그런 내용들이 쓰일지 몰라요. 그래서 이력서와 다르게 경험 리스트는 그냥 여러분이 쓸만한 건 다 쓰는 겁니다. 에피소드는 경험별로 정리를 하시고 가능하면 어떤 상황을 계속해서 지루하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상황에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쓰게 되면 자기소개서 쓰기가 수월하겠죠. 자, 그런 게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스타 구조, 상황, 역할, 행동, 결과라는 것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첫째, 1단계 말씀드린 리스트, 경험 리스트를 최대한 써내시고 그러한 키워드들로서 경험 리스트가 잡히면 어때요? 각각의 경험에 대해서 어떤 역량들을 갖다가 표현해낼까? 2-3개 정도만 이렇게 그냥 끄적여 보세요. 그 정도 정리가 되면 하나의 경험이 선택되면 어때요? 좀 더 이제 기억이 나겠죠? 상황을 명확하게 좀 기술해내세요. 만약에 뭔가 문장이 안 만들어지면 그냥 선호줄 그냥 지리하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다듬어 갈 거니까. 지리하게 쓰는 건 뭐예요? 그런 거 쓰는 과정에 우리는 기억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맞든 안 맞든 써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역할과 행동 결과로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경험 리스트에 대한 사항은 플랫폼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법과 그걸 작성하는 데 있어서 경험 리스트를 어떻게 작성할까 이거는 2부 순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서 갑니다. 눈요깃거리 심화 빠르게 갈 거고요. 눈요깃거리로 자기소개서 작성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이어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5단계를 진행할 텐데 그때는 필기도구 준비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오늘 하루에도 지금 몇십 장을 갖다가 자기소개서를 검토해야 되는데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을까 말까를 판단하는데 여러분이 이게 몇 초나 걸릴 것 같아. 이런 겁니다. 4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소개서 작성했는데, 그죠? 다듬었는데 이렇게 됐다? 그죠? 한번 더 볼까요? 자, 역량이 있냐 없냐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패스가 되죠. 그렇게 털리는 겁니다. 그렇게. 자, 그래도 베스트 사례 볼까요? 2019년 50도에 육박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 자원봉사를 통해 언어 장벽을 뛰어넘는 소통 노력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그 학생들에게 무언가 인정을 받은 경험이 있대요. 그러면 어때요? 인정을 받았던 경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아까 스토리텔링, 스타 구조로 갖다 정리를 하겠죠. 좀 더 상황을 명확히 하고 주도적으로 본인이 했던 역할과 행동, 결과들을 가지고 쓰고 마지막 마무리 정도 어때요? 눈에 띄잖아요. 역량 있게 드러내냐 이 말이죠. 자, 이 내용 좀 어때요? 좀 더 직무 키워드들이 들어있죠. 직무에 대한 이해도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들을 여기서 좀 더 표현해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가는데 가장 기본,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여러분의 경험을 상황, 역할, 행동, 결과로서 정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결국 설득, 구조, 근거가 되기 때문에요. 이게 없으면 자기소개서는 쓰는 거 의미가 없어요. 역량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상황, 역할, 행동, 결과라는 거를 써줘야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결론을 제시하고 마지막 마무리 종료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취업이 되는 자소서 5단계. 자, 이때 필기도구 필요합니다. 필기도구. 1단계 질문의 의도 파악. 앞서 다 강조를 했죠. 의도를 파악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역량을 보려는지 내가 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자기소개서 질문 보고 바로 본인의 경험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런 역량을 보려고 하는구나를 끄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만만하지 않죠, 여러분? 자, 2부 순서에 성공 취업 플랫폼 면접 노트가 있습니다. 그 노트에는 23,000여 개의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의도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성격의 장점을 묻는 그 이유가 뭔지를 갖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하면 거기다 또 방향까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작성할 수 있겠죠? 거기다 합격 사례까지 있습니다. 감잡을 한 얘기죠. 감잡을 한 얘기죠. 그래서 2부 순서에서 이걸 설명드릴 테니까 그때 확인을 한번 하시고요. 자, 2단계 굉장히 중요해요. 대충 쓰시면 돼요. 대충 쓰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이 자기소개서 막막한 게 왜 그래요? 한 줄 겨우 다듬어 놓고 점 찍고 문장을 다듬으려고 하는 순간 뒷단에 여러분이 지금 경험들, 아까 재료가 있었잖아요. 내가 나갈 거야 서로 나가려고 했던 것들이 문장을 다듬는 순간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몰입할 때 단어 하나 기억났던 거를 다 끄적여서 다 대충 쓰시기 바랍니다. 어쩌고 저쩌고 쓰시면 돼요. 그죠? 성격의 장점 바로 어떻게 써요? 쉽지 않죠. 기억나는 거를 불러불러 씁니다. 그리고 나서 3단계 이때 스타 구조를 정리합니다. 몇 개의 상황이 있다면 그 중에 뭐예요? 내가 좀 더 주도적으로 했던 상황이 뭔지를 걔를 붙잡고 각도 꺾어지는 거죠. 붙잡는 순간 뭐가 꺾어져요? 행동이 나오죠. 행동. 구체적으로 행동을 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정성이든 정량이든 여러분이 성찰을 했든 그런 것들을 필히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격의 장점 한번 볼까요? 아까 얘기했죠? 최소한 상황, 역할, 행동, 결과 정도는 있어야 이걸 내가 그다음에 무엇을 써야 되겠다?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단계 3단 구조 갑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라 많이 듣잖아요. 그 결론 쓰기 어렵잖아요. 근거 아까 스타 구조만 작성을 하면 접근하기 쉬워요. 자, 여기에서 성격의 장점 무엇을 드러내려고 했을까요? 장애를 피하기보다 과정에 즐겁게 도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성격입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결과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조 마무리할 것 정도. 그죠? 요 정도만 해도 슬쩍 한번 자소서 볼까 말까 관심 두지 않을까요? 자, 5단계 4단 구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에 최소한 검토되는 자기소개서의 10% 안에는 들어야 면접을 볼지 말지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만 쓰면 10% 안에 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고요? 일단 눈에 띄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결론을 제시하는데 결과를 명확히 쓴다는 얘기입니다. 성격의 장점, 장애를 피하기보다 즐겁게 도전하는데요. 이런 것과 자, 여기서 A-를 끌어올려요. 아까 뭐였어요? 결과는 어디에 있어요? 스타 구조에 마지막에 있죠. 그 결과. 우리는 보통 결과를 앞에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과 다르게 인사 담당자는 시간 없잖아요. 면접관은 시간 없잖아요. 바로 눈에 결과가 띄어야 되겠죠. 결과가. 그래서 결과를 올립니다. 눈으로 보세요. 어때요? 장애를 피하기보다 즐겁게 도전하니까 캡스톤 디자인 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좀 더 관심 있게 읽지 않을까요? 자, 한두 줄에 눈에 띄는 승부수를 걸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소개서 쓰는 비법 5단계를 알려드렸습니다. 4단 구조 잊지 마세요. 무언가 결론을 3단 구조로 제시했다면 스타 구조에서 마지막 리절트 결과를 위로 올림으로 인해서 어때요? 인사 담당자로 하여금 2, 3초 안에 이 친구는 뭐지? 관심을 끌게끔 눈에 띄게끔 자소서를 쓰지 않으면 기회는 얻기는 힘듭니다. 자, 여기까지 자소서 쓰는 비법 5단계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2부 순서에서는 성공 취업 플랫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인사 담당자 100여 명이 무려 3년 넘게 개발한 그 플랫폼을 2부 순서에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자기소개서 비법 5단계 김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